본 영상은 헌재 변론 재판에서 부정선거 밝히는 증거로 조작법을 공개합니다. 사전투표에 있어서 가짜 투표지들이 이렇게 이런 빳빳한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표한 건 이런 식으로 조금 구겨진 모습이 있는 이 투표지가 진짜 우리가 투표한 투표지인 거죠. 근데 개표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을까? 이 빳빳한 투표지는 어디에서 왔으며 이 빳빳한 투표지는 언제 넣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작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다 조작이 되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런 CCTV도 있는 보관 창고에서 조작이 되었을까? 아니면은 이동 과정에서 조작이 되었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CCTV가 있으니까 조작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CCTV나 전산이나 컴퓨터 서버 이런 거를 다 다뤄본 사람으로서 이 조작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알고 있고, CCTV 조작은 너무 쉽고 간단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고 정말 그게 CCTV가 조작이 될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실제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들이 좀 도와줄 거고요. 아들은 이제 악역을 역할을 좀 맡길 겁니다. 이렇게 가짜 빳빳한 투표지를 이제 넣는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는 각 지역 선관위 내부에 있는 사전투표지 보관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전투표함이 한 개 있지만 실제로는 더 여러 개 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시계 있을 수도 있고요. 시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이 뒤에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무줄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사전투표함에 이렇게 다 고무줄도 없이 다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 놓는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표한 진짜 투표지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CCTV 통제 서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건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선관위에 있는 CCTV 통제 서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지만 실제로는 멀리 있는 거죠. 여기와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어도 이렇게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장면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장면은 이제 CCTV 화면인 거고요. 이 CCTV 화면을 전 국민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그 설명이 있죠? 여기 사전투표고 뭐 지역 나오고 밑에는 이제 시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글자는 나중에 서버단에서 추가로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상은 이런 영상이고 글자들은 여기 서버에서 입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글자의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글자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설명할 때도 글자는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짜 투표지를 넣을 겁니다. 조작이 안 된 상황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나쁜 사람이 이렇게 투표함에다 가짜 투표를 넣으려고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도 넣으려고 하고 CCTV도 다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들키겠죠. 이제부터 조작을 할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조작 방법은 3가지인데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3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방법은 화면을 정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뒤쪽으로 나와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화면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일시정지. 화면을 일시정지시킬 건데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정지됩니다. 하나 둘 셋. 정지됐어요. 정지됐어요. 완전 정지 화면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갔어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화면을 보면은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국민들이 보는 화면은 사람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된다.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올 동안 전혀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계가 있다면 시계의 시간이 안 맞게 됩니다. 여기 시간, 저기 시간 안 맞죠? 네,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CCTV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계를 다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 첫 번째 방법은,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이 첫 번째 방법은 안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네모 쳐진 거 보이시죠? 네모 쳐진 거 보면은 요 네모 박스만 조작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조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는 건데, 보세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없죠? 자, 근데 시계를 보시죠. 아까는 시계 부분은 틀렸죠? 지금은 어때요? 시계가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똑같습니다.
네모 박스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네모 박스를 쳐놓은 건데 네모 박스는 실제로 없습니다. 자, 없어요. 티 거의 안 나죠? 실제로는 더 티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일치해. 시계는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구멍을 뚫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을 뚫어서 시계는 제대로 보이고 실제로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다 조작을 해서 사람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게 실제 화면, 이게 조작된 화면, 이게 실제 화면, 이게 조작된 화면입니다. 하지만 시계는 똑같습니다. 시계는 그대로 합성해서 넣은 거예요. 시계 앞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실제 화면에서 이렇게 시계 앞에 뭔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합성할 때 이렇게 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이러면 티가 나겠죠. 이런 합성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시계 앞에서 왔다 갔다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좀 티가 많이 날 수 있다. 이거는 그래도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의심되는 방법은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CCTV를 첫 번째 날에 조작하지 않습니다. CCTV를 첫 번째 날은 다 녹화를 다 그대로 해요. 그대로 다 녹화를 한 파일이 서버에 다 있습니다. 녹화한 파일이 이렇게 다 있죠. 이 영상 파일이 24시간 녹화가 되어 있는 영상 파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24시간 녹화된 영상 파일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날은 이렇게 녹화를 다 해놓고 두 번째 날에 이 파일을 이제 재생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재생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건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상 재생이냐면은 정확하게 24시간 전에, 하루 전에 녹화됐던 영상을 지금 쭉 재생하고 있어요.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는 이 시간을 완벽하게 똑같이 하는 게 가능합니다. 똑같이 틀면 되니까 6시 41분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6시 41분으로 맞춰서 재생을 시키면 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이건 영상입니다. 영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영상이니까 시계도 움직이고 있겠죠. 하지만 이 시계는 정확하게 하루 전 시계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죠. 실제 이건 조작입니다. 이건 실제로는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어요. 가짜표 놓고 있어요. 근데 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시간은 똑같다. 시간은 똑같게 맞출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조작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조작을 해도 국민들은 이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 화면은 정확하게 24시간 전 화면입니다. 이해 가셨죠? 영상입니다. 영상으로 조작하는 방법. 24시간짜리 영상을 녹화해서 영상을 덮어 씌우는 방법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영상을 덮어 씌우는 방법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방법이고요.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조작했을 것으로 상당히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 투표지를 좀 여기다 그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투표지를 넣을 때는 이렇게 흩어서 넣겠죠. 흩어서 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무줄을 묶는 거는 여러분께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막 흩어져 놓겠죠. 혹은 섞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빳빳한 투표지로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개표 현장에서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됐죠. 이걸 언제 넣었을 것이냐, 만약에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이걸 조작을 한다고 하면 가장 편안하게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 창고에 있는 보관기간 5일 기간 동안에 넣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진짜 이 국민이 투표한 진짜 투표지가 아니라 이런 빳빳한 가짜 투표지가 수두룩하게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이 CCTV 조작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특히 CCTV나 컴퓨터나 서버,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조작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건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CCTV 하면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이런 간단한 장비들이 아니라 수억 대의 장비들로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런 조작들보다 훨씬 더 티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비상계엄 때 선관위 연수원에 90명의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90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제 아들이 악역을 했지만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 이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했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함을 다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은 5일 동안에 다 넣으려면은 한 9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에 연수원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죠. 선관위 연수원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빳빳한 투표지를 CCTV를 속여가지고 조작해서 이 투표함에 넣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전산 조작과 더불어 실물표 투입 조작, 이 두 가지인데, 전산 조작은 해킹으로 가능하지만 실물표 조작은 어떻게 넣었을까?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넣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CCTV 조작은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이 선관위는 서버를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CCTV에 관련된 모든 영상과 서버의 프로그램까지 다 공개를 해야지만 이 의혹이 확실하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많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